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퍼즈의 포트폴리오, 이번 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겠습니다. 퍼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지난주에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도움이 되는 걸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도 이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비법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특히나 이 빗체인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빗체인들이 억만장자와 협업을 하고 있고 좀 바닥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9,000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인데 일단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 바닥에서 이제 중심선 근처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심선을 터치하진 않았지만 중심선 근처까지 도달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 드리면서 좀 포지션을 줄이거나 현금화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정확히 터치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저점을 깨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심선이랑 하단선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여기 중심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횡보 추세가 이때부터 이온 횡보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저점을 깨느냐가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에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느냐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심선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볼린저 밴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볼린저 밴드 상에서 중심선을 터치를 하냐 못하냐 이게 지금 관건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심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린 모습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제가 어쨌든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중심선 근처에 왔을 때 포지션을 줄이는 게 제일 베스트였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한 반 정도라든가 안 그러면 뭐 저점에서 샀던 부분의 뭐 일정 부분을 좀 매도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 기회가 이제 떠나갔다라고 한다면 손절 포인트는 사실 저점을 깨는 부분이 손절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포지션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을 깼을 때 일본 기준으로 이 아래에서 마감이 됐을 때 포지션을 일부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나는 현금이 많은데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추천드렸던 이 하단선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횡보장에서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더 큰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 큰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하락장이 확정된 경우에는 하단선에서 산다기보다는 하락이 쭉 이어지고 나서 중심선을 재차 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봉 31선, 그러니까 중심선을 30일로 설정하시면 페이크가 적은 편이니까 이런 경우는 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고, 하단선에서 매수를 한다기보단 하락장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단선에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 중심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저점이 혹시 어떤 가격대에 있을까요? 네. 그 저점이 이제 4월 18일에 있었던 저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구체적인 가격대로 말씀드리면은 한 38,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제 단순히 꼬리를 달고 뭐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일봉 종가 마감이 요 아래에서 이루어지느냐,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38,900선까지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8,500선을 좀 터치라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좀 매매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현금이 좀 있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현금으로 모두 몰빵을 해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네. 처음 매매하시면 다 그렇게 합니다, 원래. 예, 그래서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익절을 조금 했더니 매매가 더 잘 돼. 내가 현금이 조금 있더니만 마음이 편해서 매매가 더 잘 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진짜 한 10%, 한 15%라도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매매 전략은 이 정도로 한번 일단 체크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주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저희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바로 좀 보실 텐데요. 일단 새롭게 또 추가된 코인이 있습니다. 비체인이 아마 가장 눈에 띄는데요. 비체인 관련해서 요즘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억만장자들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억만장자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팀 드레이퍼가 만든 교육기관인 이 드레이퍼 유니버시티에서 비체인과 협력을 하면서 앞으로 웹 3.0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이어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이 짐 브레이어가 최근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은 삭제를 했지만 비체인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겠다. 비트코인과 비롯해서 비체인도 저점에서 좀 모아가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퍼즈님도 좀 억만장자와 함께 또 비체인을 다시금 좀 포트폴리오에 담으신 것 같아요. 차트 분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슈로는 사실 코인 선택을 많이 안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르는 코인마다 이제 호재가 어쨌든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비체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전에 선택했던 베이직 어테이션 토큰이나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 왜 선택했는지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 왜냐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다는 이제 이유를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오늘 어쨌든 차트 분석을 먼저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코인들을 왜 제가 고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 일단은 지금 모든 코인이 그 두 가지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처럼 1, 2, 3, 4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5%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거나 그게 아니면은 1, 2, 3, 4로 보기에는 이 4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해서 이런 경우에는 1, 2로 봐야지만 맞는 약간 이러한 차트 모양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있었던 저점 아마 이때쯤 아마 대부분 저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2월 한 말쯤 저점이었었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에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제가 이제 오늘은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좀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부분의 코인이 아마 그럴 텐데 작년 이제 4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크게 겪었는데 일반적으로 하락은 ABC 하락을 겪습니다. ABC 하락 겪는데 이 ABC 하락이 이런 식으로 거의 끝났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해서 물론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제로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리고 그럼 이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 이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거의 모든 코인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차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직전에 있었던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는 계속 매수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차라리 이 저점을 깨면 그 아래로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퍼즈님께서는 이슈도 좋지만 이슈보다는 좀 차트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비체인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적은 코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게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또 저번 주에 비해서 좀 현금 비중이 준 것도 눈에 띄어요. 네. 요거는 제가 사실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베이직 어테이션 토큰이랑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익절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실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하면 이때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린 방법으로 저도 요거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 가가지고 똑같이 정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평단가가 이제 910원 정도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꼬리를 길게 달았을 때 이제 수익률이 한 13%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날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4월 21일이거든요. 근데 이 4월 21일이 언제냐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요 중심선 근처까지 갔던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때 포지션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딱 이걸 보고 아 나도 이거 지금 수익 구간인데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갖고 있었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뭐 여기 영상에 뭐 댓글을 달던지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고 해서 이제 베이직 어테이션 토큰이랑 사실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도 해당 똑같은 날에 한 15% 이상 수익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 현금 비중이 좀 높아져야 맞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같이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원래는 좀 늘렸어야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네.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저희가 또 일주일에 지금 한 번씩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튜브 통해서 업데이트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새롭게 들어온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또 시총이 작은 코인이에요. 이런 코인들을 매매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네. 할 겁니다. 이게 일단은 그 표율을 한번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상품이 그렇듯이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개발을 잘하느냐, 마케팅을 잘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개발도 잘하고 마케팅도 잘하는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이런 코인들은 이미 시총이 크고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코인 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인들은 이제 메이저 코인인 거고 개발도 안 하고 마케팅도 안 하는 코인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개발은 잘하는데 마케팅을 못해. 혹은 뭐 개발은 못하는데 마케팅만 잘해. 약간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 시총이 한 뭐 50위권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코인들인 건데 이러한 코인들 중에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개발을 잘하는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뭐 주식에서도 사실 뭐 예시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의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 트럭을 이제 생산한다고 했던 그런 회사인데 네. 이제 이게 딱 주행되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동력에 의해 가는 게 아니고 내리막길에서 딱 운전을 시켜가지고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CEO도 그만두고 그다음에 시총이 막 10분의 1 토막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반짝 오르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개발을 잘하는 코인이 결국엔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만약에 나는 단타를 너무 잘해 금방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사람들 저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두 번은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물렸는데 개발까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들보다는 개발을 잘하는 코인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개발을 잘하는 코인을 고르는 방법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건 크립토 미소라는 사이트예요. 크립토 미소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난 1년간 요런 식으로 얼만큼 개발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대부분은 깃허브라는 곳에서 오픈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많이 하는데 코인들이 네. 물론 프라이빗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안 한다고 해서 커미스가 0이라고 해서 개발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래 그러니까 남들 안 보게끔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재단 측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커미수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점 하나를 찍어도 플러스 1이 되고 점을 지워도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1년에 이런 커밋이 하나도 없는 코인들이 많아요. 네. 그럼 누가 봐도 나는 개발 안 하고 있는데 나는 마케팅만 하고 있는데 라고 내세우는 코인들이 많아서 이런 코인들만 잘 걸러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걸 좀 보시면은 2위에 이제 솔라나가 지금 그 개발을 좀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위에 보시면 비트코인도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개발 안 하겠어라고 이제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좋은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총이 작은 코인들 중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비체인을 갖고 왔는데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8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근까지도 어쨌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바로 아래 89위에 BSV가 있는데 BSV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아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재단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안 그럼 프라이빗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미소 말고도
코인게코라는 곳에서도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방법만 알려드리면 코인을 검색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개발자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해서 크립토 미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일단 물론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때 개발도 잘하고 마케팅도 잘하는 메이저 코인들을 투자하는 게 안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발과 마케팅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개발을 잘하는 코인들을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니콜라 사태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잘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한다면 크립토 미소와 코인 게코 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상승률을 봤을 때 스팀이 1위를 했습니다. 스팀을 투자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스팀 달러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아요. 둘의 차이가 있다면 또 어떻게 있을까요?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스팀 달러 얘기를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 이상하죠. 왜냐하면 스팀은 스팀인데 왜 뒤에 달러가 붙으면 좀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스팀은 스팀잇이라는 그 블로그 혹은 뭐 트위터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글을 쓰면은 좋아요를 누가 눌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스팀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스팀을 받다 보니까 스팀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의욕이 넘쳐서 글을 막 쓰고, 그다음에 스팀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글을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안 되고 이거를 좀 일정한 가치로 보존되게끔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스팀을 스팀 달러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든 게 이 스팀 달러예요. 네. 그래서 스팀 달러에 대한 이제 요 설명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 사용자에 대한 보상의 가치는 변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달러의 스팀의 가치를 추종하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중요한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얘기예요. 스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스팀 달러는 1달러랑 가격이 똑같아야 돼요. 네, 1달러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스팀에는 투자해도 괜찮다. 하지만 스팀 달러에는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요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스팀이 일을 잘하면 1달러랑 거의 가격이 동일하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요번에 스팀 달러 가격을 보시면은 스팀 달러가 이제 지금 현재 5,20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스팀 달러를 샀는데 스팀이 일을 잘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래야 정상이 되는 거야. 아니면 스팀 달러를 사고 스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차라리 이 스팀 달러가 1,200원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놓고 1달러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달러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스팀에 차라리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스팀 달러보다는.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 개념을 원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팀 달러와 스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실 거고, 특히나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스팀이 일을 잘하면 스팀 달러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좀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